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도 1시간 동안 저희 꽉 채워서 종목 진단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2부의 하이라이트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모두 다 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부에도 참 많은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셨는데요. 2부 또 문을 열었으니까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꼭 미리 진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즘 시장 워낙에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의견 들어보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2부 출석 체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앞서 우리 1부 끝날 때 찾아오셨던 권병래님 반갑고요. 보금이님께서 처음 출석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 김민준 전문가님 이름이 궁금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서 이름 알려드리니까 한번 진단받고 싶으신 전문가님 있으시면 같이 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현영님 오셨네요.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라 참새야 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김민준 전문가님 카리스마 짱이라고 또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또 앞서서 1부에는 오늘 전문가님 얼굴이 좀 나신 것 같다고 베이지색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네. 헤어스타일을 좀 오늘 바꾸셨나요? 원래 이제 기존 헤어스타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시청자분들 편을 많이 좀 들어드리려고 하고요. 종목 상담은 구체적으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좀 솔직히 저는 방송 좀 세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은데 귀엽게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귀엽습니다. 우리 네. 전문가님. 귀여운 김민준 전문가님과 또 우리 박준현 운영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 진단 시작할게요. 앞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골드님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17,0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춰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하나 마이크론도 한동안 계속 바닥권을 좀 다지는 듯 싶더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조정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반도체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물타기를 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우리 원익 IPS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꼼꼼하게 나눠봤는데 하나 마이크론은 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 의견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준현 운용형님, 하나 마이크론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네, 보유 의견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보유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보유로 의견 맞춰주셨고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하나 마이크론은 어떤 모멘텀들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저 반도체 얘기를 할 때 하나 네. 마이크론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매매한다 그러면 저는 탑을 하나 마이크론을 보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장비는 주성엔지니어링.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진입을 안 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를 접근한다면. 이 회사는 이제 패키징 회사거든요. 비메모리 쪽인 회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용인 쪽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300종을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 자체가 비메모리 공정 과정에 이쪽에 비메모리 쪽에 하나 마이크론과 관련 이쪽입니다. 가장 먼저 이쪽에 회사가 탑일 거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산업 자체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패키징 공정 과정의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회사가 최근에 주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삼성전자가 이 패키징 공정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하나 마이크론한테 1,000억 원대에 해당되는 장비를 시설을 임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공정 과정을 빨리 개선시켜 수율을 높여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하나 마이크론 패키징 공정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반도체방이 좋아진다 한다면 현재 그래도 안정적인 비메모리 쪽이 투자가 삼성전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메모리 쪽은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비메모리 쪽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참 최근 다만 주가 자체가 종목이 많이 떴습니다. 뭐 종목이 어쩌면 9,000원대부터 해가지고 18,000원까지 100% 올랐어요. 100% 올랐습니다. 그 이면은 앞서 있다시피 삼성전자의 시설 장비 임대 1,000억 원대에 해당되는 무상 임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앞서 300조 원 투자 규모의 가장 핵심 자체가 패키징 반도체라고 그랬으니까 이 회사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이 움직일 때도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아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과 더불어서 HPSP, 근데 HPSP는 최근 주가 안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근데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보고 있고, 예사가 이제 실적 자체가 지금 예사가 시가총액 7천억인데 영업이 1,277억인데 예사가 지분 33% 갖고 있는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상당히 아짜 회사거든요. 비메모리에 관련된 소모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30% 되는 회사에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자체도 하나마이크론의 실적의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조금 저도 진입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 정도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가 비싼 회사가 SF 반도체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순수한 패키징 회사인데 보시면 지금 1분기 때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6억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작년도 1분기 때 225억인데. 근데 지금 하나마이크론은 현재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가 약간 연결이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183억이 너무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네. 이 종목 실적 발표를 하긴 해야지 진정한 좀 바닥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추가 매수한다면 본래 종목이 14,600원, 700원이면 어김없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반등이 나오는데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노려본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하면 그때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장비회사도 안정판 역할이 있으니까 그때 재매수를 좀 노려보시고, 일단 이제 손절 가격은 14,000원 정도 잡아놨는데요. 반도체 판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회사니까 이 종목은 충분히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손절이 필요하시면 14,000원이고 목표 주가는 최근에 종목이 18,600원까지 갔는데 아마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7,600원 정도 전후가 현재로 봐서는 2분기 정도까지 목표 주가,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정도 가게 되면 결국 이제 18,000원 넘어갈 건데 일단 2분기 정도까지는 18,000원 정도를 크게 상회할 것 같지 않으니까 17,6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투자의 찐 수혜주다, 반도체 업황 회복 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긍정적인 부분들 확인을 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요,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들 확인하고 하시고 한번 그 목표가 체크하시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올해 연초에 이 종목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후공정 패키징 히트칠 때 종목들 SAF 반도체, PMIC 쪽에서는 네페스,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마이크론이라고 했어요. 패키징에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한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패키징의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의 꽃은 저는 패키징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케이크도 예뻐야지 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맛은 거의 다 비슷한데. 예뻐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사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실적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네. 1분기는 다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관한 전반적 여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장비 쪽에서는 HPS, 주성엔진은 유진테크 이 정도를 좀 보고 있고, 하나 더 곁들인다면 PSK 정도예요. 그리고 후공정으로 좀 보게, 여기는 1분기 실적들이 다 그렇게 적자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후공정으로 좀 간다면 패키징 쪽에서 소재 파트를 제외하고 원익회시나 ISC 부품 쪽을 제외하게 되면 하나마이크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모멘텀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몇 종목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실적 떨어지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 장비 임대권 1,000억 원 그 이야기도 좀 나왔고 모멘텀을 좀 탔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경우는 결국은 비메모리인 것 같아요. 장비 수혜에 관해서 굉장히 업황이 안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삼성전자에서 1,000억 원 논의 좀 해보자 우리 장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마이크론도 1분기 실적을 감소하겠지만 역시나 시장의 기대치가 좀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종목을 보게 되면 요새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까 원익 IPS 같은 종목 보게 되면 제가 장기로 조금 시청자님의 성향을 다 방영해서 장기 보유하셔라 내년 초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마이크론은 수급도 떨어지잖아요.
상당히 외국인들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고 어찌됐건 수급이라는 것이 선도 세력의 단가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들의 자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마이크론을 우리 시청자님 좀 따라가는 매매를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여기서 얻어갈 것은 하나마이크론의 기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따라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안 되겠구나. 차트 모습 보시면 되겠지만 우리 다 뭐 TV로 보시죠. 17,000원에 사신 거면 이거 너무 급했죠. 맞아요. 거의 꼭대기에서 올라타셨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나마 비중이 10% 정도니까 여유가 있으신 거지 이 비중이 30%였다.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국면에 조마조마하거든요. 지금은 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버틸 수 있는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된다. 저는 좀 운영님과 다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 따로 제시를 안 했고요. 14,000원 정도에서 아무래도 추가 매수 문의를 좀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를 짧게 좀 우리가 그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경기 침체 국면에 맞물려서 민감주의 영향권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 목표가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되 14,000원에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요. 중장기 목표가로 저는 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종목 선택은 잘했는데 가격을 좀 높게 샀다라는 의견으로 종합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윤 전문가님께서는 목표가 2만 원 잡아주셨고요. 14,000원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으면 손절가는 없고요. 운영료님께서는 목표가 17,6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진단 다시 한번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면서 시원시원하게 투자 전략 제시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유튜브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이 세 가지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어떤 상황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전략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대덕전자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23,600원에 10%예요. 23,600원에 10%요. 네. 혹시 수익이 나셨는데 안 파신 건가요? 네. 더 갈 수 있을 거라. 네네. 아까워요. 아까워서. 네, 지금은 조금 계속해서 하락세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좀 하단은 좀 높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수입이었는데 못 판 게 제일 아쉬웠어. 이게 눈에 또 아른아른 거리시죠? 네, 그리고 좋은 거는 아는데, 네. 또, 좋은 건 아닌데 가져가도 앞으로, 되는 건지 앞으로가 다시 한번 수익을 궁금하다. 볼 수 있을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운영형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실적 발표는 확인하셨죠? 네네. 예, 영업이익 아마 100억대 정도 좀 나왔는데, 다른 PCB 회사들, 먼저 심택이 실적 발표했고, 그 전에 이제 해성 DSC가 발표를 했는데, 해성 DSC는 무난하게 나왔고, 심택은 대규모 적자가 꽤 나왔어요. 작년 이제 1분기와 비교하면 심택이 작년 1분기 때 880억 영업이익이 흑자인데, 이번에 330억 적자 났으니까. 대적전자는 아마 작년도 400억대 정도 분기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번에 100억이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매출액은 반 토막 났고 다행스러운 것 자체는 적자가 나지 않았다. 본래 예상은 과거 이제 PCB 업황이 안 좋을 때도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은 먼저 인생 혈기판 쪽이니까 주 수요처 자체가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그다음에 서버,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장 사업까지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작년도 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급격히 지금 업황이 PCB 업황 자체가 반도체처럼 안 좋게 전개되면서 이 정도부터 주가가 최근에 이제 18,000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25,000원 돌파 이후에 다시 지금 2만 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막상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되니까 이제 심텍 같은 경우도 올라섰다가 밀려버렸거든요.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업황이 IT 업황 자체의 이제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IT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님이 장기적으로 보시고 수익 나서 못 파신 것 같은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심택을 예로 든다면 작년 1분기 때 888억 났는데, 이번 분기에는 330억 적자 나버린다든가, 그 변동성이 큽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10조 원 이익 났다가 10조 원 적자 나고 막 그렇다 보니까 사이클을 못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좋다고 할 때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 지금처럼 또 이제 약간 부정적인 전망이 반영이 좀 될 때는 약간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비중이 10%인데요. 앞서 이 종목은 다른 여타 그 PCB 회사들 특히 이제 심텍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쪽인데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종목이 이제 주가가 10,000원일 때는 이제 고배당주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 자체가 지금 과거의 주가가 예사가 이제 10,000원대였거든요. 이때는 상당히 고배당주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작년에 보니까 400원밖에 배당을 안 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적 자체는 상당히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반도체 업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IT 업황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3분기, 4분기 정도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 좀 내려오면요. 일단 여기를 좀 저점을 좀 보시고요. 실적 발표가 좀 됐으니까 가급적 싸게 사야 되겠죠. 그래서요. 올라가면 그냥 보유 종목 가지고 손실 줄인다든가 이익을 내고 나오는 거니까 19,5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10% 정도 이 종목은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재무는 탄탄하니까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3분기, 4분기 정도 가야지 의미 있게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때 그 전에 만약에 주가가 우리 시청자 매수 가격 23,600원인데 그보다도 약간 오반 24,000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도 최소한 반 정도 추가 매수한 부분이라도 정리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무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났는데 못 팔아서 아쉬우셨죠. 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요. 네, 3, 4분기까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미소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앱클론 진단합니다. 매수가는 18,300원이고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앱클론의 주가도 좀 들썩들썩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시청자님들 이런 질문하게 되면 가끔가다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요? 이게 에클론을 기업 내용을 아시고 사셨던 건지. 그러니까 오늘 저는 뭐 약간 스포를 드리자면 오늘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런데 추천주가? 네, 컨셉이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추천제가 제약바이오는 아니고 그런데 네. 일단 기술적인 것만 참고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학회 모멘텀을 보고 사셨나? 이렇게 좀 기결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이거 보니까 오늘 정도 사신 것 같거든요. 지금 18,300원 뭐 한 2, 3일 정도 따끈따끈할 때 사신 것 같은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평선을 보고 사셨는지 60일선이 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우선은 다음 아스코가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지금 미국의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죠. 그런데 거기 출연 기업입니다. 에클론이. 그리고 가장 아까도 초반부에 제가 알테오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임상 파이프라인이 부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가가지고 에클론은 뭐 하냐. 여기서 갖고 있는 게 결국 면역 항암제 쪽인데 혈액암 AT102입니다. 키메릭 항원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임상 일상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임상 실험에 대한 모멘텀이 제약바이오는 섹터의 특성상 결국은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이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좀 나와줘야 제약바이오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어찌됐건. 그러면 결국은 제약바이오의 본질과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임상실험 모멘텀 발표도 가지고 있고 그것도 학회 모멘텀과 맞물리는. 그래서 저는 모멘텀이 너무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를 볼 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실적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적이 없으면 제가 재무제표를 보라고 하는 쪽이거든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할 때 연구 비용이 상당히 R&D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할 거는 증자나 전환사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재무가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부채 비율이 40, 50% 정도 선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본금이 더 많은 쪽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있는 쪽이고 이제 이 임상 파이프라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임상 일상을 발표할 때 모멘텀이 좀 붙어지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인 것 같거든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게 되면 AACR이 있었을 때 모멘텀 반등에 의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에클론이라든지 이 종목도 4월 18일에 28,900원 찍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순전히 모멘텀 효과였거든요. 너무 많이 눌렸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저는 끝났다고 보여지는 쪽이어서 진입 시점이나 가격 라인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모멘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멘텀을 가지고 충분히 보유해 볼 만하다. 그리고 아스코를 보려면 지금부터 저는 사가야 된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이 외에도 뭐 출연 기업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린 루닛이라는 기업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보시고 보유하시고요. 그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치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21,500원 제시토록 하고요.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손절가는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16,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코가 이제 다음 달 2일부터 시작이 되죠. 이런 학회 모멘텀이라든지 임상의 모멘텀, 또 비교적 탄탄한 재무까지 긍정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면서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봐주셨습니다. 21,500원 목표가, 손절가 16,000원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전기차 시대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68,300원에 비중은 10%십니다. 최근 수주도 받았었고 2차 전지 모멘텀이 있어 매수했는데 중기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승님도 문의 주셨는데 매수가랑 비중이 비슷합니다. 같이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형 동박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소식에 어제 또 상승세를 보였다가 오늘 좀 빠졌는데요. 네. 계속해서 좀 내려가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운영형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먼저 이제 어제 그 수주 공급 계약이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공급 계약 보시면 거의 영향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 계약을 보실 때 이제 금액하고 납입 기간을 봐야 되거든요. 회사가 7천억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2023년부터 2033년도가 10년 동안이에요. 그러면 연간으로 나누면 700억입니다. 네. 예사가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이 넘거든요. 극히 미약하고요. 그리고 예사가 그 현재 전자공시 시설에 들어가 보게 되면 수주 받아놓은 게 2,200억밖에 안 돼요. 다른 지금 2차 전지 회사들 특히 양극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몇십 정도 수주를 깔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또 부분이랑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회사들 자체가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 자체는 양극재 기업들이거든요. 삼원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탁월하거든 경쟁력 자체. 특히 하이니켈 쪽에. 그래서 양극재가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거고, 일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든가 동박이라든가 전해질 관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 자체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할인을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수주 부분 자체는 전혀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다. 예사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최근에 2차 전지 종목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2차 전지 갈 때도 못 갔지 않습니까? 못 갔는데 지금 주가는 지금 거의 연초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이제 롯데로 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년도 정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수준만 있다 한다면 계속 투자는 전개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밸류로 본다 한다면 이게 주가가 못 갈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앞서 이제 양극재가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양극재 중에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은 LNF 같은 경우는 누가 하나보다 주가 싸다고 얘기하거든요. 에코프로 BM을 본다 한다면 LNF죠, LNF.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지금 논란이 있는 거고, 네. LNF는 모든 다 증권사들이 주가가 싸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PR 기준에서 예컨대 LNF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도 때 PR 지금 13배, 4배까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종목 롯데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못 올랐지만은 2025년에 PR 15배예요. 그러면 결코 싸지가 않죠. 어떤 상대적으로 본다 한다면 오히려 LNF가 주가가 더 싸다는 겁니다. 이런 또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제가 보기엔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앞서 수주 잔고 자체가 2,200밖에 안 되고 이번 7천억 받은 것 자체도 10년 동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제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 건데 실적 발표를 안 했거든요. 실적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주가는 뭐 실적 성장하니까 우상향할 것 같고요. 뭐 선전할 주식은 아니고요. 일단 보유 의견하시고 너무 답답하게 보지 마시고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진다 한다면 10% 정도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봐요. 지금 뭐 약간 10% 정도 언저리 손실인데 현재 가격 정도 6만 원 정도에서 2차 전지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좀 주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네. 빠지면서 아마 내일부터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코스모 그룹주 같은 거 먼저 플러스를 켰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는 것 같습니다. 6만 원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본다면 목표 주가 짧게 본다 한다면 7만 원이겠죠. 아무래도 되세요.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다만 중장기적으로 시작해서 우상향하니까 충분히
직전 고점 작년도에 8월 달에 고점이 8만 원대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 여력 있으시면 6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가지고 7만 원대 정도를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 접근한 전략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성장은 문제 없다. 수주잔고가 많지 않다. 실적으로 평가받을 거다 의견 주시면서 손절할 주식은 아니고요. 주가가 빠지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6만 원에 추가 매수하셔서 짧게 7만 원까지도 보자 의견 주셨네요. 네. 자,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이용해 주세요. 자,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야 되는데요.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늦게 함께 해주셔서 힘이 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풍산이고요. 네, 매수가랑 기준은요. 오늘 샀습니다. 43,000원. 오늘 사셨어요? 예, 10%입니다. 10% 사셨고, 근데 사자마자 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말았네요. 예. 아, 풍산이 또 워낙에 힘이 좋은 종목이어서 한번 올라가면은 상승 탄력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인데, 오늘 딱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제 추천받았습니다. 아, 추천을 받고 매수를 하셨는데 사자마자 하락에 하니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전망을 체크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추천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셨는지 물어보지는 않고요. 이제 풍산은 우리 예. 시청자님 아시겠지만 굴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아시기에는 여기가 이제 창원 기반에 있는 회사거든요. 뭐 K2 소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떠오르기가. 이 굴이 관련된 종목의 대장주는 풍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주가를 좀 찾아보니까 풍산의 지금 차트 모습도 가고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쉬지 않고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이구 산업은 어땠느냐? 이구 산업도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거의 3,500원부터 7,00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최근에 바로 본 거거든요, 오늘. 이 대창도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왜 이렇냐?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은 쿠포의 모습입니다. 구리 가격이거든요. 결국은 달러가 지금 약세 기조로 가다 보니까 지금 10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달러 인덱스 가격을 보시게 되면 100불, 101불 정도 가고 있거든요. 달러가 약세로 가고 보통 원자재 가격이랑 이게 이제 반비례 관계거든요. 통화류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리 가격이 계속 좀 강세로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달러 약세 기조는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풍산의 영업 실적도 상당히 경기 침체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타격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이 구리 가격 상승에 맞물려서 구리 종목들이 좀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시청자님이 잡으신 가격 라인은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주가의 어떤 파동 모습과 21선이 걸려 있어서 여기서 추천을 받아서 사셨다고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해볼 만한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진입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왜냐하면 CPI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관망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 눌림 폭이 나온 것 같고요. 단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지루하실 수 있어요. 주가 상승폭이 많이 나왔고,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좀 높이 써놨습니다. 55,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놨는데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2017년에 가장 주가가 높았고 2021년에 보시게 되면 실적이 가장 좋았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에 가격 언저리가 5만 원대예요. 근데 지금 올해는 그때만큼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매출액은 더 늘었는데 뭐 판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던 이유는 저는 구리 가격 상승과 중국 경기 업황 회복이라고 좀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주가 일정 부분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매매를수만 좀 적합하실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투자로 끌고 갔을 때, 물렸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의 고점에서 사서 10% 먹자고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매매 관점으로 확실히 치고 빠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43,000원에 사셨거든요. 이제 손절가를 잡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것 같은데, 지금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저는 추가 매수가 한 번 더 권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혹시나 좀 밀리게 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43,000원에 사셨으니까 한 9% 정도 밀린다고 생각했을 때 추가 매수를 5% 정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충분히 트라이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4만 원에 왔을 때 5%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대신 추가 매수를 하신 만큼 손절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38,000원 제시도록 하고 반등 목표가인데요. 이제 반등 목표가는 저는 7,600원까지 지금 신고가를 찍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구리 가격이 쉽사리 하방 경직성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달러 약세 기조가 있고 중국 경기 업황 회복이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한동안 유지될 것 같다. 지금은 그냥 눌림목 구간에 좀 진입했다. 그래서 저는 반등 목표가 우리 시장에 43,000원에서 했는데 단가 낮추라고 했으니까 좀 내려가겠죠? 네. 47,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요 매매 가격대 잘 기억을 하고 계신가요? 예. 네, 그 4만 원에 추가 매수하시고 47,000원까지 목표가 채워가시면서 수익으로 그래도 한번 빠져나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좋은 꿈 꾸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빠르게 만나봐야죠. 네. 자,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유튜브에서 조현영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4,740원에 비중은 35%입니다. 약수익권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의류 관련주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올랐다가 계속해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지금 최근에 사셨나 봐요.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신데요. 자, 운영형님 어떻게 진단해 볼까요? 네, 뭐 예사 저도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2020년 보니까 8월달에 상장이 좀 됐네요. 공모가 13,000원에 상장이 됐는데 이 회사 업종 자체는 지금 인터넷 업종으로 돼 있는데 앞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의류 쪽이에요. 네. 그 레깅스라든가 잭시믹스. 잭시믹스. 유명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그런가요? 유명하면 좀 잘 다해봐야 되는데. 나갑니다. 근데 유명한 만큼 그렇게 그 이익률 자체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이제 의류 업종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업종 자체는 인터넷 업종이지만 그냥 보니까 네. 잭스믹스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거의 80%가 넘어요. 결국 이 종목은 의류 업종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의류 업종으로 보면 회사 주가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주가 팔아야 됩니다. 네, 엄청 비싸죠. 왜냐하면 지금 의류 업종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실적 발표된 한샘이라든가 국내 쪽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들을 보게 되게 되면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게 되게 되면 주가 실적 엄청 좋습니다. PR 기준에 4배, 5배짜리 회사들이에요. 주가인데 전반적으로 의류업황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OEM 의류업장 자체가 업황이 지금 둔화될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선도주들이 못 가니까 못 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의류업종으로 본다 한다면 작년도 실적이 최대 실적이 났어요. 영업이익 179억 원에 100억이고 주당 EPS가 34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가 4,800원 기준으로 PR로 따지면 대충 지금 13배, 4배거든요. 네. 다른 앞서 얘기했다시피 한섬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의류회사도 영업이익이라서 PR이 4배, 5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엄청 비싸죠. 그래서 주가는 실적은 성장하지만 의류업종으로 비교해본다면 주가는 못 갈 수밖에 없어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금 작년도 최대 치임에 불구하고 주가 못 가지 않습니까? 네. 이 종목은 주가가 기대할 게 제가 현재 봐서는 별로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차트로 본다 한다면 바닥은 형성이 좀 됐을 것 같은데 기본적 분석에서 A사 현재 시가총액 1,000억대 주식 자체는 주가가 좀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 다만 이 종목이 앞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공모가가 13,000원에서 13,000원에 시작을 했다가 주가 계속 떨어졌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000원대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게 보고 매수가격이 4,740원이네요. 약간 수익 구간인데 네. 일단 목표 수익을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바닥은 좀 찍은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좀 지지가 되는 쪽이 있거든요. 가달가달 하긴 하지만 4,800원대에서. 이게 만약 4,800원 이탈하면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62동평에서 꺾여 내려온 가격대 맞은 가격이 5,200원이거든요. 여기를 기본적 분석상으로도 오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짧게 5,2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류업종으로 비교해보면 주가가 비싸서 못 갈 수밖에 없다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5,200원 잡아주셨고요.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강원랜드요. 네, 매수가란 비중 어떻게 예, 되실까요? 19,200원 20%요. 19,200원에 20%. 예, 물타기 해가지고 19,200원.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네. 뭐 물타기라도 해야 되나? 아니요, 물타기는 이제 안 하려고요. 이제 안 하실 뭐 거고 손절을 비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가 기다려 어떻게 볼지. 되는지 알겠습니다. 장은 잘 된다 하는데 어. 뭐 강원랜드는 뭐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반등 나오고 잘 가는 종목 많은데 강원랜드 좀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시장님 종목 사신 지 한 달도 안 되셨죠? 아, 그건 아니고요. 네네. 좀 물타기 해서 요 가격을 좀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단가를 엄청 좀 잘 낮추신 것 같으시네요. 그러면 가장 걱정되시는 부분이 일단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기간 보유는 좀 가능하신 쪽입니까? 기간 보유는 뭐 단기간은 좀 갈 수는 있습니다. 단기간이면 한 2달 남짓 정도? 예, 한 2달 남지. 알겠습니다. 한 5개월 기다렸거든요. 5개월 정도? 그러면 상당히 단가를 잘 낮추셨 것 같습니다. 이제 네. 12월 달 정도에 사셨다는 건데, 저 일단 그 상담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2월 달에 사셨는데 23,000원대 정도에 진입을 하셨는데, 결국은 저점 바닥 시그널을 확인하고 물타기를 진입하셔가지고 19,200을 만드셨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은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잘하셨고요. 우선은 그 리오프닝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리오프닝에 한 종목 정도 편제해 놓는 건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원랜드 자체가 바닥권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주식하는 전문가는 거의 도박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강원랜드가 그 국가에서 허락해준 합법적인 도박 장소이지 않습니까? 네. 유일하게. 그리고 강원랜드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재무제표거든요.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분석인데 탄탄해요. 코로나 때 손실이 5천억 정도 손실이 났는데 이미 다 만회하고도 남았습니다. 강원랜드는. 그러니까 뭐 강원랜드냐 파라다이스냐 의견이 분분한데 기본적 분석상으로 보게 되면 강원랜드가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랜드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장님 그 의견대로 저도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그 추가 매수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기간 보유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이거 지금 나가는 것은 그 강원랜드의 수급표입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은 외인 수급이 녹록치가 않죠. 개인들만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리오프닝으로 수급이나 자금 이동이 원활하지는 않다는 걸 좀 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방은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 시청자님 이제 5개월 정도 기다렸기 때문에 좀 단기 매매 전략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한 10%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200원에 가시면 1차 목표가를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9,500원까지는 올 텐데 여기서 좀 탈출 전략을 짜버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5개월 기다리셨는데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을 것 같고요. 좀 장기로 보유하게 되면 충분히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더 높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봐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사람들이 도박 안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더 좋아진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공하면 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제시해 드리는데 1차 목표가는 21,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그때 10%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10%는요.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봤을 때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 이 종목은 충분히 2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기간 보유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2차 목표가는 23,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대응 충분히 잘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네, 수익 계속해서 좀 키워가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